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대통령님, 왜 그러나 세계의 과학자 우리 기펜하이머.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신무기? 아니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단 말이야. 질소폭탄입니다. 대통령님,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뜨린 원자폭탄에 비해 그 규모가 수백 배가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질소폭탄으로 한반도 전체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건가? 단 한 발만으로 남북한이 모두 지도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원리는 뭐지? 핵분열을 통한 핵융합입니다. 수소폭탄과 원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질소로 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좋네. 단 딱 한 발만이다. 어디에 쏠까요? 베이징.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6초간 질소폭탄이 베이징 상공에서 터지고 마지막으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구만. 하나, 둘, 셋 하면 누르겠다. 하나, 둘, 아이, 씨발 잘못 눌렀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13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시원하시겠어요. 네. 드러블이 이제 질소폭탄이 나왔는데 그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뒤가 마려워져서 잠시. 아니 그 시간을 보니까 네. 그 수준이 소 수준 아니에요? 그게 네. 괜찮게 딱 적당하게 딱 해서 아주 지금 홀가분합니다. 이번에 드러블은 되게 이제 정희친. 정희친이죠. 정희친. 네. 정희친은 좀 이제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들으신 분은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듣다 보면 이거 결말이 이거겠구나. 뭐 폭탄 나오고 질소 막 뭐 나오고 했을 때 이런 결말이겠구나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대본을 딱 받았을 때 딱 한 두 줄 읽고서는 이게 또 이거구나 했었는데, 우리 이렇게 저희 팬이시라면, 오래된 팬이시라면 우리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문법이 있듯이 이제 크리스토퍼 체스만의 또 이 문법이 있잖아요. 그걸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오펜하이머를 이제 드디어 봤고 네. 평 그대로더라고요. 평가하기가 되게 재밌는데 그냥 핵 만드는 과정 끝인데, 어쨌든 이 전기 영화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진 거가 되게 신기했고.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진짜 재밌게 봤는데 놀란 감독 영화를 웬만하면은 진짜 몇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덩케르크,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 뭐 네. 덩케르크, 뭐 인터스텔라 이런 거는 뭐 10번 넘게 봤고, 테넷 또한 두세 번 이렇게 봤는데, 이 영화는 신기하게 너무 재밌는데 한 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데 한 번 더 보는 건 좀 그렇고, 오히려 저는 이걸 보고 나서 기린 씨는 아실 것 같은데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있어요.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제 z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곱을 n으로 바꾸고 n이 이제 2보다 크다. 그래서 3부터는 이제 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제곱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페르마의 그 수수께끼인데, 그게 얼마 전에 풀렸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고 하면 좀 몇십 년 됐는데, 아직 그 푼 사람들은 그 앤드류 와이즈라고 하는 분인데 살아 계세요. 갑자기 이렇게 지식 자랑을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오펜하이머를 보고 이게 생각나가지고 저는 요거를 또 재밌게 보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영화인데 이런 부수적인 어떤 그 궁금증들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체스님의 얘기 나눠보니까 좀 저랑 이제 보는 관점은 조금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영화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예술 활동 뭐 이런 것라는 게 이게 사실 만든 사람조차도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체스님은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저는 4점. 아 왜냐면은 제가 너무 점수를 남발하면 안 돼요. 이게 아무튼 간에 제가 5점을 줬던 건 그 덩케르크 인터스텔라 이런 류는 진짜 재밌고 막 또 보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또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냥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인터스텔라는 보면 볼수록 약간 우주의 원리도 그렇고 거기에 포함된 시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이 나는데 좀 이거는 그런 면에서는 재밌었는데 명작인 거 맞는데 좀 그런 면에서의 약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놀란 감독의 영화들은 다 이제 그 감독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영화들이었다면 이거는 사실 팩트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좀 이제 달랐던 거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 감독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보니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상상으로 이걸 만든 거고 막 되게 좀 열려 있잖아요, 뭔가 영화가. 그래서 막 계속 뭐 생각해 보게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오펜하이머는 사실 딱 팩트 이거 끝. 얘 핵 만들었고 떨어뜨렸고 죄책감 느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별다른 아니 사실 덩케르크도 팩트예요. 그냥 떨어졌고 갑자기 배에 와서 구출됐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건의 구성이 이제 육해공으로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이 이제 우리의 인식과는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에 어떤 병렬적 구조가 있긴 있어요. 인물 간의 병렬적 구조인데 그렇게 저는 시공간을 뒤트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 플롯을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이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흑백이랑 컬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약간 예전보다 좀 밋밋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도 있어야죠. 뭐 각 작가 필모에.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거의 연락을 사적으로 안 하다가 우연찮게 연락을 했는데 마침 결혼을 한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청첩장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돼서 오랜만에 이제 또 여자 그 친구라서 남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뻘쭘하게 여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결혼식을 봤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자리가 좀 불편하고 싫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랑 친했든 안 친했든 사이가 좋았든 안 좋았든 오랜만에 보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막 좀 반가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런 게 또 이게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좀 취향이 바뀌는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저는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말 내내 이제 좀 누워 있었다. 근데 지난번에 걸렸을 때는 거의 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엄청 심한 감기 수준은 아니었는데 약간 좀 어느 정도는 어지러워가지고 거의 활동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좀 아프더라고요. 의외로 백신 이제 효과가 다 떨어졌는지 그냥 아팠다. 검사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저는 안 받았는데 저희 가족 안에서 이게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동생도 지난주에 아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코로나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가족 안에서 지금 한번 그냥 다 걸리고 있는. 사실 코로나랑 독감 2번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사실 독감이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독감이 안 끝나니까 독감은. 근데 코로나는 그래도 일주일 만에 깔끔하게 끝난다면서요. 네, 독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아픈 정도? 네. 백신 때가 진짜 많이 아팠고. 네. 아무튼 지금 또 이제 환절기가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서 뭔가
건강해야지 블로킹도 재밌게 됐잖아요. 이제 건강 잘 챙기길 바라면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주식 토큰화 플랫폼 디나리.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가 슬슬 그 스캠의 이름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스캠은 아니고요. 이게 되게 좀 그 증권형 토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을 이제 토큰화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특징은 SEC 규제 안에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법적인 그 법적 제도 안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떤 모델일까 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 미국에서 규제를 받았는데 미국인이 거래가 안 돼요. 미국은 거래 안 돼요 지금? 네, 미국인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금지 국가라고 되어 있는 그 국가에서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에서 신고했는데 한국인이 못 써. 한국인은 쓸 수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중앙화된 플랫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메타마스크를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웹3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가 합쳐지면 좋아야 되는데 둘이 안 좋은 것만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법적 제도 때문에 KYC는 다 해야 돼요. 그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다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은 아비트럼에 올라가 있는 USDC, USDT, 그러니까 거기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없죠. 사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그러니까 규제가 통과됐으면 거기서 바로 이제 뭐 달러를 입금해서 산다든지, 하여튼간에 뭐 거기서 대여를 해주든지,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 갖다가 들여놔서 그 메타마스크 지갑에다가 넣어 있어야 돼요. 내 메타마스크나 코인 지갑을 코인베이스 지갑을 이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거래된 USDC 이런 걸로 거래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플랫폼이 저렴하고 뭐 코인으로 거래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라고 해야 돼? 코인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달러를 주식 살 때보다 몇십 퍼센트 비싸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저도 이제 처음에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냈는데, 사실상 이거 보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그 해외 주식 그 투자 계좌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넣는 게 또 싼데, 여기 또 그 매매 피가 또 1.5%예요. 그러니까 그 몇십 퍼센트 프리미엄이 어디서 붙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코인 사고 이제 넣는 거기서의 블록체인 피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떨어져야 맞거든요. 이런 걸 했으면 가격이 떨어져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지 매력도가 있는데, 이거는 불편한데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매매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아니,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아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건지 잘 판별이 안 돼가지고. 작동은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주식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뭐 애플이랑 이제 구글이랑 알파벳이랑 뭐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메뉴에는 그냥 빈 화면 같은 거 뭐 하나 나오고, 이렇게 뭐 그 투명도 뭐 이렇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사이트가 이상한 데로 연결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작동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도는 훌륭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이제 미국 건데 미국인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뭔가 얘네들이 외화를 벌겠다. 우리의 국부를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외화는 끌어들이겠다. 좀 이런 이유도 알게 모르게 있지 않을까. 이게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더 벌어들이려고 그러면 사실은 금융 인프라가 없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으로 매매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KYC가 되는,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가 있는 나라에서 먼저 런칭을 했단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외국 투자 계좌 열어가지고 지금도 해외 여기 엔비디아나 애플 주식 살 수 있어요. 은행 가면 그 계좌 열어서 살 수 있고, 네. 요새 토스에서도 뭐 그런 거 투자 많이 하니까 그 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야 뭐 살 수 있는데, 왜 이제 이렇게 토큰화를 이 디나리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이거 왜 진짜 그렇게 지금 뭐 힘들게 주식 하나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에 토큰이 이제 기록된다고 하는데 디나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그 토큰 어디서 배당받아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록체인의 장점이라는 게 뭐 탈중앙하고 트러스트리스인데, 이건 정확히 트러스트해야 돼. 디나리가 망하면은 거기에 안에 있는 코인은 우리 예전에 그 행사에서 받았던 그 무슨 코인이죠? 그 C 뭐 코인 있잖아요. CP인가 뭐 그 토큰. 그 토큰 있긴 있어요. 그 체인 파트너스 코인 아니에요? 아니, 네. 그 코인도 그 뭐 쓸 수 있다 그러는데 기록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쵸. 언젠간 쓰겠죠.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디나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다 벌고 나서, 아이 이거 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좀 문을 닫아야겠다. 그러면 그거를 주식으로도 바꿔줘야 돼요. 그 토큰 주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바꿔? 그거 못 바꾸지. 그 바꾸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소각시키고 달러 계좌 다 그 주식 계좌 다 받아가지고 걷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디쉐어즈? 디쉐어? 네. 그게 주식 거래만을 위한 토큰인 네. 거죠 지금. 그러면은 확실히 바꿔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 망하면은 이제 미국인들이 피해 보니까 지네들은 피해 안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체스님 말씀하신 거대로 이런 거에 어울리는 거는 이제 조금 인프라가 많이 안 깔려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 뭔가 좀 그런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나는 우리나라 이제 세계 이제 경제 대국에서 먼저 이걸 런칭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뭔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성공해봤자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을 테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 못하면 진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 뜻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런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금지 국가들이 다 그런 국가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KYC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신분증이라는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장치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거래액을 제한을 한다든지, 뭐 다른 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걸 싹 다 닫고 딱 유일하게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 있는 사람들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은행이나 증권사를 이용한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은 더욱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런 금융의 어떤 혁신을 이끌어낸다, 이런 관점으로 이 서비스를 만든 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뭔가 금융의 그런 어떤 좀 불합리성, 이런 것들, 구조적인 그런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길을 막 열어놓고 막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냥 돈놀이 하겠다. 그냥 완전 그냥 투자 종목으로서 그냥 한 길을 하나 좀 더 트겠다. 좀 요 정도 생각이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채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굳이 이게 무슨 크립토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좀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단순히 돈이 이제
이제 한 곳에서 이제 계속 굴러가는 한 종목에서 굴러가기에는 이제 너무 버거우니 또 다른 이제 창구를 열어줘서 여기서 또 굴릴 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창구를 하나 마련해 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모터로 크립토로 하느냐 그냥 다른 그냥 투자 상품을 만들지 좀 이런 그 의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약간 아비트럼을 선택한 것 자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투자자나 뭐 서클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서클이 이제 그 그렇죠. 아비트럼 위에서 이제 그 하는 거를 이제 이더리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하겠다 이러는데 이제 서클 코인베이스 아마 그쪽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아비트럼을 사용하는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풀이 크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굳이 그걸 하면서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서 살까 이게 사실 좀 의문이기는 그렇죠? 해요. 네. 아니 그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뭐 주식 거래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왜 또 여기까지 와서 주식을 크립토로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니 이게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그 예전에 은행권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제 인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코끼리똥 옆에 그 작은 고양이똥 싼 거랑 똑같다라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역으로 웹3 쪽에서의 똥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은행권 안에 은행 보안 데이터 센터가 충분히 안전한데 거기다가 그 옆에 또 블록체인을 붙여가지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똥을 치워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옆에 똥을 하나 더 쌓아놨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원래 작은 똥이었어. 근데 정말 힘들게 코끼리 똥을 옆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 다 바보 같은 짓인 거죠.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되는 건데 옆에다가 조그만 똥을 더 갖다 붙인 것과 이 똥으로는 부족해가지고 거대한 코끼리똥도 옮겨왔어요. 또 힘들게 그걸 옮겨와가지고 이만큼 큰 똥을 가져갔다. 혁신이다.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재밌어서 갖고 오긴. 이게 약간 대척점에 있는 관계이긴 한데 정반대로의 움직임인데 웹3에서도 이런 삽질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왜 이거는 메타마스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도권 내에 있으면 사실 외국인한테 그 달러 계좌 만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외화벌기는 훨씬 좋죠. 외국인이 원화로 달러 바꿔가지고 입금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D쉐어 코인을 사가지고 거래하는 게 SEC 뭐 규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달러는 다 빼고 이상한 스테이블 코인만 여기다 다 갖다 붙였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제도권 한번 뚫어보고 싶은 소원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이 플랫폼을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비전 보면은 달러로 이제 기반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간에 브로커 뭐 주식 같은 거 브로커하고 뭐 증권의 뭐 세계화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건데 지금 이 모델을 딱 런칭을 했는데 세계화가 되려 그러면은 여기가 일단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이 10개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 주식이 10개 있다는 거는 여기서가 마켓메이커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마켓메이커가 누군지 말씀드렸잖아요. 증권사가 마켓메이커예요. 증권사가 발행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다 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의 핵심은 토큰 발행하고 있는 디나리가 아니에요. 애플 주식에 있는 마켓메이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켓메이커가 D쉐어라는 코인이랑 주식이랑 바꿔줄 만큼의 그 의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 동기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토큰은 그냥 여기저기 마켓메이킹을 아마 자초할 거예요. 털라고. 근데 주식은 아니거든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한 토큰이랑 1대1 패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풀을 공급을 해준다? 그러면 왜 마켓메이킹이 굳이 여기를 써야 되나? 여기 수수료도 여기 많이 비싼데.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즘도 아니고 예전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새로운 시장에서 뭔가 사업이든 뭘 할 때 진짜 이 뭔가 기존 그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진짜 말이 되는 걸 하려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말이 안 돼도 돼. 사람들만 열광한다면. 좀 요런 부류가 이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가 맞느냐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자꾸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자를 추구하는데,
아니 사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저딴 거를 왜 사지? 막 하는데 사잖아요. 결국에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왜냐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내가 추구하는 이런 말이 되는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쪽은 사람들이 오히려 찾지를 않아. 그냥 이건 찾아. 그게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디나리 같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열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그런 투자 상품들을 이제 만들고자 함인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 이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안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지금은 이거 뭐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쪽으로 돈이 몰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으니까 이런 서비스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이 몰리는 거죠. 여기 투자는 많이 받았어요. 투자는 많이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의 돈이 몰리느냐, 투자자가 몰리는. 그러니까 여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로빈후드라고 하는 이게 미국도 주식 플랫폼이 거기서도 이게 시도를 해서 거기도 완전 중앙화예요. 근데 거기도 의외로 이쪽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돈이 몰릴 수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예요. D쉐어를 상장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D쉐어라는 코인을 빨리 사가지고 엑시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몰릴 수가 있겠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플랫폼, 이 거래소라는 서비스 자체에 흥미가 있는 게 아니라 ICO에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코인만 딱 사가지고 거래소에서 아직 상장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USDC나 DT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 건데, 아마 SEC에서도 이제 상장하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권고를 못 하는 게, 아니 딱 봐도 이거는 뭐 거래가 안 되는데도 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저도 딱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니 서비스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별것도 없는데 사실 이제 상장이나 뭐 이런 걸 노리고 그냥 일확천금을 그냥 노리는 사람들이 막 몰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가 지금 뭐 지금까지 사건들이 다 터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열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이제 한순간 확 무너져 버리는. 이거 밸런스 게임으로 저기 제가 아까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은행 옆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 다음에 여기 그 웹3 옆에 증권, 그러니까 코끼리똥 옆에 작은 똥 옆에 코끼리똥 끌어오는 거, 뭐가 더 그나마 나으세요? 업계 입장에서는 뭐가 더 나으세요? 똥만 칼이냐 칼이만 똥이냐. 그러니까 어떤 쪽이 그래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가 혁신이냐 했을 때는 뭐 어떤 쪽이세요? 다시 뭐랑 뭐? 은행권에서 데이터 센터가 완벽히 있는데 그 옆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놓고, 블록체인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내부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인증하고 막 거래해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 안전하다. 요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는 요 디나리 케이스예요. 웹3만 놓고 봐도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은행권에 있는 주식 그 시스템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또 패깅 시켜가지고 그냥 주식 그 증권사 계좌 열어가지고 바로 거래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굳이 외부에서 토큰 사다가 여기서 그 증권형 토큰을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증권 사고, 이제 이런 시스템 둘 중에 뭐가 그나마 우리 업계나 뭐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후자. 개인적인 취향은 이제 후자입니다. 왜냐면 이제 후자는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껴 맞춰 봐야지 이게 여기랑 안 맞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고객도 그렇고 이제 업계도 그렇고 맞춰보고 안 맞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시행착오를 누가 겪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계속 실패를 이제. 근데 대신에 그렇게 안 굴러가고 있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실패를 이제 딛고서는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굴러가겠죠.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뭐 굴러가게 말이 되는데, 그거는 블록체인을 진짜 극히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그것만 쓰는 거고 근데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 굴러가는 거를 보여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정도구나 블록체인 요렇게 요 정도 사이즈의 기술이구나라고 그냥 딱 단정 짓고선 더 이상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전반적으로 길버님의 생각에 찬성합니다.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이 안 쓰는 건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뭐 어쨌건 뭐 블록체인에다 증권 갖다 붙인 거잖아요. 어쨌건 뭐 그거는 이제 괜찮은 시도인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아까 주식이 뭐 그 애플이나 테슬라가 한 10% 15%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주식 아비트리지도 원래 있는 건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거기서 아비트리지 하면은 디시오 토큰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갖다가 뭐 USDC로 바꾸던가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아무튼 뭐 아비트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지금 진입했을 때는 10%에서 15%는 무조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근데 그걸 또 생각하셔야죠.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또 네, USDC로. 그러니까 그때 10%에서 15% 까이겠죠. 그러면 다시 또 네, 그게 이제 좀 고민이 하는데 아무튼 뭐 먹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먹는 게 확실하면 이 플랫폼은 성공을 하고 있겠죠. 네,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금 기린님은 지금 먹는 거에만 지금 지금 뱉어낸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 아마 15% 비싸게 팔면 그걸 사줄 사람이 있냐 이제 결국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좀 애매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돼도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사실 이게 모두가 이제 행복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딱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면은 사실 말이 안 돼도 상관이 없죠. 결과가 뭐 진짜 좋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이 플랫폼을 발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증권형 토큰을 기업이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블로킹이 그 최초에 회사를 설립하고 할 때 우리는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켓 메이킹이 될 수 있죠. 여기에 이 회사에. 그럼 우리는 이제 원화 거래를 기본으로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USDC나 USDT라고 해서 그 대신에 그걸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플랫폼이 이제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SEC도 이제 그 증권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마 증권형 토큰이 앞으로 계속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무도 자기 회사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증권을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 자본금을 원화로 받는 것과 회사 자본금을 USDC로 받아요. 원화는 없어요. 그러면은 USDC로 받으면 그걸 처분해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또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USDC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 꺼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냥 원화 받으면은 우리나라에서 VC들한테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USDC면 전 세계인이긴 한데 그 사람들한테 IR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의 토큰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소는 이제 그 못 가고 이제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투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한테 디스코드에서 나 우리 회사 설립했는데 투자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토큰의 증권화냐 증권의 토큰화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갑자기 좀 뭔가 개념적인 혼란이 이제 토큰의 증권화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토큰으로 주식을 사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토큰으로 산 주식에 대해서 처분을 할 때 다시 이제 원화로 이걸 뺄 수 있게끔 뭔가 좀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뺄 수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 산대에서 해줄 수 있게끔 뭔가 되게 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토큰의 문제점이잖아요. 사실 내가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돈으로 이제 법정화폐로 빼야 되는데
이제 그냥 기존 증권사는 그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없는데 이제 거래소나 이런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토큰으로 산 증권은 이게 똑같이 토큰과 같은 문제점을 떠안게 되니까 이게 증권이 토큰의 안 좋은 성격을 물려받게 되는, 그래서 뭔가 토큰화되는 뭔가 느낌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의 세계화라는 거는 원래 정말 어려워요. 네. 그 문화의 세계화는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가수들 뭐 보고 이런 건 괜찮은데 금융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죠. 돈을 세계화시킨다는 게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은 굉장히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 군사 정책 정도로 정말 보수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요새 느끼는 게 블록체인이 금융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아마 이런 방송도 안 했겠죠. 얘네들도 문제가 없었고. 근데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고 막 이렇게 패권이 넘어갈까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맞아요. 비트코인은 바이낸스도 쓰고 코인베이스도 쓰고 업비트에서도 쓰고 뭐 나이지리아에서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건만 살 수 있으면 되게 되는데 그걸 다 각국에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을 하는 거고, 그런 제도적인 빈틈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게 다 범죄자들, 마약 밀수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까운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토큰형 증권으로 분류했죠. 토큰 증권. 토큰 증권으로 분류했죠.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네. 그 토큰 증권이라고 한 표현은 그러니까 증권을 토큰화한 거. 거. 네. 반대로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전 반대로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자꾸 헷갈리네. 이게 저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토큰을 증권으로 바꾼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어쨌든 반대 개념. 뭐 이게 뭐 6.25 전쟁 뭐 북침이나 남침이나 할 때 이게 북한이 침략한 거냐, 남침이 나가니까 이런 그 이슈.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단어의 어떤 그런 것도 아무튼 생각을 해보네. 이제 토큰 형태의 증권이면은, 그러니까 다 증권이에요, 그냥.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증권이만 있지, 뭐, 그 반대는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그게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와 같은 이제 어떤 혼돈, 이 개념적인,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방금 체스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줄론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문어도 생각보다 안 똑똑하네. 그러니까 문어. SEC 문어. 네, 위원장이.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자국의 이익이라도 되게끔 만들면 뭐 모르겠는데, 이게 솔직히 이 타겟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기린 씨 그 증권 살 때 그냥 원화로 사잖아요. 저도 그냥 남은 가서 사죠. 네, 그냥 원화로 산다니까요. 이 토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원화로 그냥 증권, 그냥 해외 주식 사요. 근데 이제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이 시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줄 수는 있겠지만 자주 사겠어요,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디파이인데, 디파이를 굴리려면 결국 이거 돈 돼요라는 게 그 블로그에 올라와야 돼요,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워렌 버핏처럼 다 뭐 30년 묵혔더니 뭐 부자 됐다 뭐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얘네들도 검증이 되면은 뭐 사람들이 몰릴 텐데, 그게 안 되면 뭐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약간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한줄론평 생략해도 될까요? 얘기하다가 뭐 떠오른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나도 미국 서비스 써보고 싶다. 네, 아니 그 미국에서 나온 서비스들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거 쓸 수 있어요. 저희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인증하시면 돼요. 그 운전면허증이랑 뭐 이거 쓰시면 스퀘어 캐시도 사실은 써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죠. 그것도 못 저 그러면 한줄론평 이거 할게요. 길이나 참아라. 아니 이거 한번 써보고 알려주세요. 저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인증이 잘 안 돼. KYC가. 써보되 이제 조금만 해봐라.
마리도 없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게 아비트럼 사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USDC 이러면서 또 한 20만 원 날릴까봐 그게 이제 아니 그게 그 뭐 트렌작인가 뭐 거기서 뭐 스트라이프 결제하는 게 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로. 근데 뭐 이제 KYC 때문에 일단 중간에 멈춰놨거든요. 저는. 뭐 일단 아무튼 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곧 나오겠네. 근데 저 디파이는 잘 안 해가지고. 디파이는 또 이제 우리 지인 중에 전문가 한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분들 지난번에 포트폴리오 깠잖아요. 은근히 엄청 진보적이시나. X 자체가 네. 우리 중에선 제일 진보적인 거지 뭐. 지금 액수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진짜 몇억 막 이렇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또 안전한 것들을 많이 고르셨다. 그럼요. 아니 그럼 우리 그래도 블로킹 그 같이 이제 호스트 짬이 있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에 막 그렇게 투자하면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아니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 정도면. 그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길이는 이제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동료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블로킹 314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